IBS는 일단 부모하고 아이의 상호작용 행동을 이제 부모의 상호작용 유형, 아이의 상호작용 유형을 지필 검사로 이제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근데 이 검사의 이전에 이제 학지사에서 출판되는 건데요. 이제 KMBRS하고 KCBRS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서로 출판이 되어 있고 매뉴얼이죠. 매뉴얼이 있고 있는데 그 KMBRS랑 KCBRS의 그 방법은 10분 비디오 촬영을 해서 부모하고 아이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근데 영유아에 관한 어떤 그 발달이라던가 이제 전반적인 아이의 특성 검사를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 이외에 일상에서 부모하고 아이하고 하는 상호작용 패턴을 비디오 관찰하는 거는 진단하고 아이들에게 또 부모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는데 되게 유용해요. 근데 그 비디오 관찰 방법이 좀 평가자 간의 신뢰도 훈련을 해야 되는 그걸 사용하는 과정이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현장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걸 지필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가라는 제안에 의해서 한번 그 KMBRS, CBRS 그 비디오 관찰하는 그 목록을 좀 지필형으로 만들어 보게 된 겁니다. 영유아 시기, 특히 이제 어린 시기에 이제 부모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일찍이 이제 많은 학자들, 많은 선행 연구들이 밝히고 있어요. 특히 뭐 뇌발달 연구를 보더라도 특히 0, 3세에 뇌발달의 많은 부분에 이제 결정적 시기, 이제 민감 시기를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뇌발달에 있어서 그러면 그때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보면은 부모의 상호작용을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초기에 능력을 최대한 최적화하고 최상화할 수 있는 여러 환경 변인들, 어떤 변인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 변인은 저는 부모라고 보죠. 그래서 부모와 일상에서의 상호작용은 아이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이들에 대한 이제 학습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들은 이제 능동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이제 구승주의적 관점을 지지합니다. 아이들은 일상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깨우치는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러려니까 아이들한테 스스로 경험하면서 배우게 하려니까 스스로 경험한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또 스스로 많이 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흥미로워하는 거, 그런 것들을 부모가 인정하는 것이 일단 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상에서 부모는 아이가 흥미로워하고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그걸 이해하고 아이가 하는 것에 그대로 반응해 주는 거,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한 상호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했을 때 하는 것을 부모가 거기에 반응할 때 또 아이도 엄마한테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고받고 식의 상호작용이죠.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 건강한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때 일방적으로 같이 대하고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본다면 그거는 잘못된 정의일 것 같아요. 상호작용은 주고받는 상호작용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렇게 좀 새로운 것처럼 요즘에 아빠의 상호작용이 부각되는 거는 너무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뭐 많은 연구들이 문헌적으로는 검증되는 게 생각보다는 많이 적은데 아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많이 제한하고 있죠. 아빠는 이제 뭐 성역할로 보더라도 또 다른 사회를 배우는 한 개체고요. 또 발달적으로도 엄마에게 배우는 어떤 역량, 그리고 아빠에게 배우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상에서 아빠의 상호작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그렇게 엄마 아빠가 나누는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들이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의 관계를 보면서 또 더욱 더 안정된 발달 정서를 이룰 수 있죠. 일단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일방이 아니라 양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아빠의 태도, 아빠의 그 반응, 그리고 또는 엄마의 반응이 다르다면 당연히 아이의 반응도 피드백도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는 너무 당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아빠와 엄마는 이미 그러니까 어린 시기의 어떤 발달 히스토리도 달라요. 그러니까 유형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정말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다를 수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람직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개념은 그거는 또 일관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 둘 다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되도록 제어는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그 많은 시간을 아이한테 적합하게 행복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직장맘으로서 미안을 갖는다면 많은 일부 연구에서는 또 양보다 질이라는 말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반응적인 아이한테 적합한 상호작용이 바람직한데 상호작용에서 이제 반응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좀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반응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말한다면 반응적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의 에피소드 중에예요. 일상의 에피소드라고 하는 거는 5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을 먹는다든지 아이 옷을 갈아입힌다든지 이런 하나의 어떤 일상 사건은 5분이 넘지 않은 짧은 시간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이제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이와 저녁에 대하는 시간, 같이 밥 먹는 시간, 주말에 대하는 얼굴을 이제 맞대는 시간들은 있어요. 그런 짧은 에피소드 중에 어떻게 반응해 주냐? 그거는 즉 아이가 좋아하고 아이가 먼저 제시하는 거 거기에 이제 격려해 주고 반응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30분 동안 작정하고 놀아주는 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바쁜 엄마 부모들은 그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는데 30분 동안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아이한테 가르치면서 놀아주는 것보다는 5분 짧은 아이가 이제 뭐 엄마 뭐 이게 뭐야 라고 하든지 아이가 이제 밥 먹을 때 밥 먹는 숟가락질을 한다든지 옷을 벗으려고 손을 뻗는다든지 그럴 때 어떻게 적합하게 하느냐가 아이 발달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